박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청취자 여러분, 에이스닥의 한세구 고문 그리고 교보증권 김영렬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2017년 증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이제 앞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식시장하고 사실은 부동산 시장하고 서로 보완적 관계에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 그러면 증시가 괜찮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조금 심리적 영향을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이 부동산을 통해 갖고 뭔가를 좀 해보려고 강력한 그래서 뭐 개인 가계부채도 늘어나고 그렇죠. 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원론적으로 뭐 어떤 형태가 됐건 국부가 이렇게 분배가 돼서 가계의 잉여제화가 되면 네. 가계 잉여제화로부터 이제 이게 부동산이냐 증시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첫 번째 스텝이 증시여야 하고 네. 거기서 그 다음 스텝으로 가는 게 부동산인 게 이게 원론적인 그 흐름이죠. 흐름이다. 이렇게 본다면 예. 이번에 이게 좀 스텝이 엉켰다. 예, 엉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부동산 쪽은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완전히 고착 상태에 빠져 있고 네. 그런 의미로 본다면 박사님 말씀대로 그게 뭐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어쩔 수 없이 증시에서 조금 숨통을 틔워주면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지 네. 않나. 또 우리나라 자금의 성격 자체가 지금 그렇게 그 부동 자금들이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 네. 과거에도 그랬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메커니즘에서 한번 이거를 들여다본다면 예.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보다 주식이 시장이 조금만 좋은 시그널을 좀 준다면 네. 좀 많이 그 재화가 유입될 수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현재 우리 국내 부동자금은 상당히 바짝 마른 상태입니다. 상당히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 총 순자산을 살펴보시면 네. 대략적으로 한 7,100조가 넘었습니다. 예. 전체 명목 GDP 대비 한 5배 가까운 금액이고요. 그러네. 물론 이 안에는 부동산도 포함되어 있고 가계부채도 포함되어 있는 측면 등도 있지만 네. 이 가계 총 순자산이 늘어나는 속도와 비례해서 봤었을 때 네. 주식시장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네. 지난 8년 동안 가계 순자산이 한 50% 정도 증가하는 이 기간 동안 네.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130%가 늘었습니다. 네. 정말 공룡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물론 금융위기를 극복한 이후에 어떤 주가 회복에 영향을 줬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 해당되는 기간 동안 전국 기준으로 이 부동산 그 변화율은 20% 정도에 그쳤습니다. 네. 그러면 이 가계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동산 시장이다라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해 분양시장이나 재건축 시장이 반짝하게 되니까 모든 부동자금들이 일로 돌아가게 됐죠. 그렇죠. 근데 그러던 현상이 나타나니까 정책당국에서는 깜짝 놀라서 네. 뭐 11.3 대책, 8.25 대책 등과 같은 대책들을 쏟아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나 시스템이 변화하는 어떤 그 과정 자체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현재 뭐 다음 정부가 어떤 성향의 정부가 되든지 간에 네.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분간 힘을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들 역시 그동안에 이연시켜 왔었던 투자 모든 면 등을 조금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네. 시간을 벌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향후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결국 가계입니다. 그러면 가계를 중심으로 경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네. 첫 번째는 소득을 높여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죠.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면 가계가 가지고 있는 자산, 즉 네.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소득을 높여주는 방법은 뭐 기업이 잘 돼서 임금을 올려주면 다행이겠지만 네. 그것에 한계가 있다라면 창업이나 뭐 이런 활동 등을 통해서 왕성한 경제 활동 등을 통해서 네. 성장을 시키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네. 그 다음으로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는 방법은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줘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네. 대신 단순히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거부감만으로 무조건 규제를 해 나간다라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일각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과연 부동산이 잘 되겠어? 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네. 그런다 하더라도 여전히 저금리 환경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어느 정도의 기대 심리만 심어줄 수 있는 또 지금 시장에서 그런 근거로서 제시가 되는 것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라는 근거가 있죠. 예. 이런 요인들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된다라면은 뭐 2017년도 이후에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동행해서 오를 수 있는 여지 등은 좀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제가 증권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네. 우선순위 면에 있어서는 주식 쪽보다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 좀 더 선행하지 않을까라는 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이 많은 국민들이나 가게에서 볼 때 부동산 시장에 자산 증식 효과가 있어야지만 어느 정도 자기의 예비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예비비를 가지고 미리 당겨서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주식 투자든지 나름대로의 어떤 자산 운용을 할 여유가 생긴다라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조금 이게 그림자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두 분께서 상당히 좋은 밝은 말씀을 하셔서 지금 우리가 기업들 산업구조조정이 임박해 있단 말입니다. 조만간이면 이제 한 6만 명 정도 실업자가 길거리에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드리고 있고 아까 가계부채 말씀을 하셨지만 가계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 7,100조 안에 가계부채가 한 1,300조 있으니까 7분의 1, 한 14%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는 비중이 있는데 이거 뭐 자산에 비유하면 별 큰 위험 내용도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도 다 갖고도 남는다는 가계부채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가 이렇게 위축되고 있는 요인은 어디에 있느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수치상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데 네. 그게 이제 기업을 놓고 이게 청산을 놓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전제되는 게 그렇지 않으면서 이걸 빠져나가야 되는데 네. 지금 부담하기가 너무 힘든 상태의 가계부채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게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그 마지막 가격을 누가 만드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를 매수할 때는 이 부동산,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면 이 아파트를 내가 산 가격보다 이제 더 비싸게 살 사람이 곧 나타난다는 전제하에 하는 그렇죠. 거죠. 주식도 역시 마찬가지고. 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부동산은 앞쪽이 되게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규로 부동산에 뛰어들어가는 돈이 많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자꾸 멈칫거리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부동산 문제는 그렇게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네. 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짧게나마 그래도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건 그래도 주시장 쪽이 좀 빠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이제 미시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업종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2017년에 빛을 낼 수 있는 업종은 뭐 반도체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반도체는 상당히 호황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또 어떤 업종들에 대해서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요즘 뭐 분위기에서는 사실 지난해까지는 성장 산업에 대한 관심 등이 높았습니다. 네. 특히 성장이 보이는 성장이다라는 건 결국 이익의 증가가 보이는 산업 등이었었죠. 네. 또 여기에 가장 큰 힘을 실어줬었던 것이 중국 내수 소비, 네. 또 해외 소비와 관련된 점 등이 화장품과 뭐 관련된 그 소비재들에 대한 관심 등을 높여왔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런 산업 등이 대부분 소비재 중심이었었던 거죠. 네. 그동안 글로벌 정부가 아주 막대한 부채 때문에 지출을 하지 못하고 또 네. 기업들도 경제가 불확실하니까 투자를 하지 못하는 네. 결국 가계의 소비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동안의 구조였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바뀌는 변화는 이제는 정부도 지출을 해야 될 때다. 그리고 기업도 돈을 끌어안고 있기에는 더 리스크한 점 등이 있다라는 쪽으로 조금씩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씩 중심축이 소비재 쪽에서 자본재 쪽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자본재로 이동을 해서 넘어가자니 네. 자본재 쪽은 단기적인 어떤 실적의 변화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철강이나 정유화학, 조선 이런 업종들의 경우 아무리 2017년도 경기가 반짝 좋아진다 하더라도 실적의 변화는 사실 몇 년 후에나 나타나게 될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은 먼저 선행적으로 지금 주가가 반응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네. 지난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성장주들이 들쑥날쑥하고 시장이 재미없었다라고 해왔었지만 포스코가 50% 넘게 올랐습니다. 네. 이런 변화 등은 주가에 어느 정도 어떤 그런 기대 심리가 반영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네. 올해 뭐 정부의 인프라 투자 또 저금리 환경에서의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 등에 대한 변화 등이 생기고 난다는 점 등은 네. 이제는 내구재 쪽에서 자본재 쪽으로의 이동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나오고 있고 네. 거시적인 지표에서의 어떤 변화까지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게 된다면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근데 그에 대한 어떤 판가름하게 되는 어떤 시점이 네.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지금 그 말씀에 동의하는데 네. 이 변화는 이제 작년 하반기 들면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흔히 요즘에 시장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 조화정
이라고 그 여자 이름이 아니라 조선화학 정유 뭐 그리고 철강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새로운 정책을 내놨을 때 그 정책 자체도 봐도 거기에 뭐 어쨌거나 간접적으로 뭔가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면 뭐 커머디티 관련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이제 주식 시장의 속성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주식시장의 속성이 뭐냐면 지금 김 투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행해서 뭔가 한번 신호를 줍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로 그게 반영될 때까지 시차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처음에 시장을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시동적 역할을 할 뿐이고 중간에 그게 이제 이렇게 바톤 터치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제약바이오 작년에 얼마나 난리치고 상반기에 그랬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많지도 않은 개인들의 돈이 사실 코스닥 쪽에 그쪽 제약바이오 쪽에 다 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 쓰는 말로 시장에서 그쪽에서 어떤 시그널을 주지 않으면 시장은 돌아 나오질 못한다. 그래서 그런 쪽도 뭐 작년 상반기처럼 화려한 움직임은 아니지만 지금 같은 상당히 어려움에서 한번 이렇게 떨쳐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상당히 빠른 순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네네. 업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들이 그 조화정 이야기를 하셔서 사실은 한국, 중국, 일본이 전 세계 조화정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 70%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한국, 중국, 일본이 시장 가격 결정하고 공급을 결정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 조화정 철 이쪽으로 중장기적인 내용을 가져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국과의 어떤 치킨 게임에서만 승리할 수 있다면 조건이 좀 셉니다만. 그래서 뭐 이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시장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뭔가 올해 이쪽 지금 오랫동안 쉬고 있던 이 조화정 이쪽 사이드에서 뭔가 올해 증시의 시그널을 크게 한번 주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게 실적으로 반영되는 뭐 18년, 19년 이후에 오히려 그때가 더 화려해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어쨌든 간 시장에서는 그거는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한 해는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거든요. 바닥을 다지는 한 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러면 그죠? 네, 그렇습니다. 2017년에 그러면 가장 유망한 종목 그러면 뭐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바닥을 잡는 조화정 철로 보면 되고 2017년에 들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눈여겨볼 만한 업종 뭐 지난해에는 바이오라든지 제약 쪽으로 상당히 그 코스닥 말씀을 하셨지만 2017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내용을 가지고 또 중국과의 어떤 대결 국면에 가능성 이런 걸 놓고 보면 안보 관련된 업종이 뜰 것인지 그렇죠. 뭐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분간을 못 잡겠어요. 뭐 유망 업종에 대한 키워드를 생각하시면 물가의 흐름을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난해 뭐 연말에도 이제 산유국들의 감산합의도 있었고 상품 가격이 뭐 10년 전에 슈퍼사이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오를 수 있다라는 심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가와 연동되는 산업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이 순서에 따라서 누가 먼저 실적이 좋아지느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올해 상반기까지 물가가 계속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소재 인플레이션에 연동되는 산업 등이 단기적으로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철강과 정유, 화학업종 등이 거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겠고요. 이 다음에 기대 심리와 실제 그에 반응해서 소비나 투자 활동이 좋아지게 되면 수주 산업 관련 산업이 그 다음에 바톤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조선이나 건설, 기계업종 등이 되겠죠. 이들이 그대로 그 바톤을 정상적으로 받아가게 된다라는 뜻은 시장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시작한다. 이 중에서 누구 하나가 바톤을 못 받는다라는 시 되면 그때는 이제 오히려 경제에 우리가 몰랐었던 위험이 또 수면 위로 떠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때는 오히려 주식보다는 채권 쪽으로 시선을 다시금 돌리시는 게 바람직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께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한 30초씩 해서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가들에게 2017년 한 해 이런 것은 좀 주의를 하시라 당부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늘 지금 이제 계속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그 산업 간의 턴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것만이 내가 꼭 사서 뭐 끝장낸다 이런 식의 투자는 좀 곤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상황에 따라서 발빠르게 좀 움직여야 돼요. 순발력 있게.
제가 2017년 전망을 하면서 이 타이틀이 버블의 시간, 주식은 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좋아진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좋은 쪽으로 집착하는 경향이 생기겠지만 우선 주식 투자는 연애처럼 한다라고 네.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낫지 얘네처럼 않을까 한다. 생각이 듭니다. 좋은 비유를 해주신 얘네처럼 주식 투자를 하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자, 오늘 경제토론 2017년 주식시장 진단해보고 전망해봤습니다. 에이스탁의 한세구 고문 그리고 교보증권 김영렬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성기입니다. 힘든 때일수록 따뜻한 명절이 그립습니다. 가족이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설에도 엄지척 해주세요. 힘이 되고 싶은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새로운 코란도시의 뒷좌석은 얼만큼 편한가요? 턱없이 편하죠. 플랫플로우니까 뒷좌석에 턱이 없어 다리가 편하고 리클라이닝 시트니까 허리까지 편하겠죠. 그럼 스타일은요? 더 멋지고 완벽해졌죠. 어때요? 가족이 좋아하겠죠? 우리 가족 첫 번째 SUV 뉴스타일 코란도시 탄생. 코란도시 출시기념 리어스키드 플레이트 무상 장착. 선풍기는 돌다 말고 좌석은 딱딱하지만 낯선 여행자에게 말을 건네는 따뜻함이 넘치는 곳. 자이살메르행 3등석 칸이 묻습니다. 행복은 얼마일까요? 질문 여행으로 인도하다. 대한항공 인도 우측 8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4051번님. 그러면 뭐하노? 정치가 잘해야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홈페이지와 S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작가 홍기, 강현지, 기술감독 신동의 황보와 진행의 저 곽수정이었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